23년 여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당시에는 연봉 등 계약 조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적료는 약 2,200만 유로 약 313억 원에 달하며 그중 20%는 새로운 조항에 따라 이강인이 연봉 외 보너스 상여금로 약 50억 원을 수령한다고 전해졌었습니다. 엔리케 감독이 신뢰하던 모든 선수가 최악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딱 한 선수만 현지 매체부터 팬들까지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는 바로 비티냐입니다. 모든 매체와 팬들은 비티냐는 훌륭했고 자기 몫을 항상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티냐는 확실히 성장했고 데뷔 이후 가장 전성기를 보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무조건 붙박이 미드필더로 자리매김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최악의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무스를 히든카드로 내놨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덴벨레는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1차전에서도 아쉬웠고 이번에도 아쉬웠습니다. 에머리, 루이스 모두 최악의 평점으로 3점이었습니다. 가장 못한 것은 수비수 베랄두였는데요. 이건 예견되었기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배팅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위카의 부재로 인한 베랄두라는 경험이 미숙하고 완벽한 중앙센터백이 아닌 선수가 중앙센터백을 감당하면서 무너지고 마는 파리 생제르맹이었습니다. 프랑스 매체 구공민은 루이스의 도르트문트전 활약에 대해 평점 3점을 부여했습니다. 풋메르카토는 루이스는 볼에 대한 영향력이 없었고 거의 모든 책임을 비티냐에게 맡겼다. 너무 조심스럽게 플레이했다. 이 수준의 경기에선 충분하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강인과 교체된 미드필더 에메리 역시 도르트문트전 활약이 혹평받았습니다. 풋메르카토는 에미리의 나이가 아주 어린 것을 감안하더라도 유령 같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구공민은 에메리는 후반전 초반 엄청난 기회를 놓친 이후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워렌자이르 에메리는 자신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강인을 더 빨리 기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매체들은 음바페와 더불어 에메리를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풋메르카토는 PSG의 어린 선수는 주요 장면마다 아쉬웠다. 아주 어린 선수이긴 해도 경기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듯했고 도르트문트의 전환을 읽지 못해다. 고군분투하다 이강인과 교체됐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유로스포르트도 에메리는 아직 자신이 최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경기 시작부터 부진했고 내내 고군분투했다. 어떤 좋은 장면도 없었고 골대를 맞추기만 했다고 혹평했습니다. 하무스와 호흡이 좋고 비티냐와 함께 같이 공격진에 날카로운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이강인을 빨리 투입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란 판단이 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약 14분을 뛰며 터치 29회, 패스 성공률 84%, 키패스 1회, 크로스 2회, 결정적 기회 창조 1회, 슈팅 1회, 드리블 시도 2회, 경합 3회, 피파울 1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소파스코어 기준 이강인은 평점 7.7점을 받으며 이날 PSG 선수들 가운데 비티냐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확실히 더 빨리 투입되지 않은 게 아쉬운 기록입니다. 프랑스 RMC 스포츠의 다니엘 리올로는 엔리케 감독은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팀의 정신 상태는 좋아졌지만 팀 경기는 이라면서 전술적으로 천재가 아니다. 사람들이 엔리케 감독이 천재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기를 바란다. 반면 에딘 테르지치 감독은 이 경기에서 그가 천재라는 교훈을 줬다며 엔리케 감독의 용병술, 전술 등의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어 두 경기에서 모두 빠진 것은 기술적 능력이었다. 우리는 골포스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수가 쌓여 너무 많은 실수들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테르지치 감독은 정말 똑똑했다. 아주 간단한 전술을 구사했고 그것을 아주 잘 해냈다. 축구의 지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덧붙이며 현지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국 매체 더미러는 올 시즌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 연봉 톱10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파리지앵도 전세계 최고 연봉 톱10 중 올해 사우디 리그로 이적한 스타 플레이어가 8명을 차지하고 여기에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가 가세한 정도라고 밝혔었는데요. 유럽 5대 리그에서는 음바페가 1위였는데요. 사우디가 포함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6위는 리오넬 메시로 약 656억 원을 받습니다. 5위는 유럽 5대 리그 1위였던 킬리안 음바페로 연봉이 약 1021억 원입니다. 공동 3위는 은골로 캉테와 네이마르입니다. 사우디로 이적하면서 약 1458억 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 1위는 카림 벤제마와 호날두입니다. 약 2,917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호날두는 맨유에서 쫓겨난 후 유럽 빅리그에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사우디행을 결정했고 얼떨결에 올 시즌 빅스타들의 사우디 러시 길을 닦은 선구자가 됐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이강인은 주급 6,000파운드 약 889만 원에 연봉 31만 2,000파운드 약 4억 6,24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23년 여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당시에는 연봉 등 계약 조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적료는 약 2,200만 유로 약 313억 원에 달하며 그중 20%는 새로운 조항에 따라 이강인이 연봉 외 보너스 상여금로 약 50억 원을 수령한다고 전해졌었습니다. 김민재는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적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에서는 김민재의 연봉을 1,200만 유로 약 1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절친 쿠보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주급 5,452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희찬은 5천만 원 수준의 주급을 받다가 최근 재계약을 통해 1억 5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3억 1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약 56억 원의 연봉으로 주급으로 계산하면 약 1억 8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과 동일한 22세 선수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맨시티의 홀란인데요. 맨시티 경기에 60%를 출전할 경우 주급으로만 6억 4천만 원을 받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 협회 올해의 선수상, 올해의 팀 등 다양한 보너스 조항이 있어 실제 받는 금액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보다 어린 세계적인 유망주 중 한 명인 레알의 카마빙가는 주급 2억 3천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잉글랜드의 희망이자 최고 유망주 벨링엄도 레알에서 3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찐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음바페 선수는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인데요. 주급이 무려 19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재계약을 하거나 레알 이적을 하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측받고 있습니다. 리그앙에서 그 다음 연봉이 높은 선수는 덴벨레로 주급 5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리카 에르난데스, 마르퀴뇨스, 밀란 슈크리니아르 등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강인은 리그앙에서 16번째로 가장 높은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냥 연봉만 많이 주면 안 되겠죠? 구단들도 자체적으로 내규를 정해서 선수들을 관리하곤 하는데요. 얼마 전 이강인이 먹방 유튜버 쯔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밝힌 구단의 체지방률 벌금 1억가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친누나 이정은, 개그우먼 김민경, 유튜버 쯔양과 삼겹살 먹방을 하던 이강인은 당시 스페인 팀에서의 선수 관리법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시즌이 들어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체지방을 잰다며 체지방 몇 이런 식으로 재서 한도를 초과하면 벌금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벌금을 얼마나 내냐? 는 질문에 이강인은 진짜 많이 내는 곳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200만 원씩도 낸다. 그 말에 다른 멤버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 많이 나오는 선수들은 막 400만 원도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옆에 있던 이강인 누나 이정은은 선수들은 많이 버니까 조금씩 내면 사실 그냥 내고 먹지 않냐고 부연했는데요. 김민경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 축구 선수들의 평균 체지방률은 11%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황희찬은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식단 관리와 운동으로 체지방률을 8%까지 낮췄다고 밝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금은 리그앙에서 16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나 점차 앞서 이야기했던 세계적인 유망주로 꼽히는 선수들과 같이 아주 많은 연봉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벨링엄, 홀란처럼 세계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